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속보가 하나 떴네요. 셀트리온 해갖고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명목은 이제 주주가치 재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딱 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이제 뭘 확인을 했냐면 이제 한 주당 신주를 이제 몇 주를 이제 주느냐 그랬는데 이제 0.04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쓰지 이러면서 그냥 한 0.4주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0.04면 이 4% 정도 되는 거죠. 조금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이 통 크게 한번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뭐 사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오늘 이제 무상증자 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오늘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떴어요. 방금 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시게 되면 신주 상장해갖고 이제 847만 7,626주 액면가액 1,000원이고 증자전 발행 주식총수 한 2억 2천 정도 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제 6월 10일까지.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0.04.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2025년 1월 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권리락이라고 하죠. 권리락일은 대체적으로 권리락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전날이니까 권리락은 6월 9일이 되겠죠. 6월 9일이 권리락일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상증자 이 공식이 있어요. 권리 매도도 이 그 할 수 있거든요. 신주 상장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0.04면 이게 사실 크지가 않아 갖고 딱히 뭐 여기에 따라 갖고 그 무상증자 매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막 무상증자 막 1대 10 무상증자 뭐 10주 준다라는 뭐 하여튼 그런 내용 8주 막 요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런 거 같은 경우 약간 뭐랄까 무상증자 매매법에 있어 공식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거는 약간 셀트리온이 있어갖고 적용이 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방금 제가 이제 권리 매도일을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다시 좀 정정을 하자면 신주 상장 예정일 상장일 2일 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권리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원래라면. 그렇게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또 이제 그 우리 그 임원들이 서진석 대표랑 뭐 김영기, 기우석, 그 셀트리온 홀딩스까지 주식 취득을 마치고 이렇게 무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계속해서 좀 매입을 좀 해왔고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한 19만 9천 주 정도 또 자사주를 또 매입을 했고 하여튼 간에 그 지금 계속해서 이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소유 상환 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했었고요. 이 셀트리온이 이제 무상증자를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엄청 좀 임팩트 있게 무상증자를 했던 그 이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2012년도에 요때 이제 셀트리온이 50% 무상증자를 했어요. 한 주당 0.5주를 주는. 지금 한 주당 0.04지만 요때 어쨌든 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갖고 이렇게
주식 매입도 했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주가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 32,000원 했던 셀트리온 주식이 3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 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처럼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무상증자는 큰 호재이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고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회사가 커져 갖고 더군다나 이제 무상증자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한 계기는 뭐 주주 친화 정책을 일환으로 뭐 그 명분은 그렇게 이제 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셀트리온이 오늘도 이제 신저가를 찍었어요. 신저가를 찍은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이러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로 또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무상증자 카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자사주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제 매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신청 수량은 지금 5만 주씩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23일 기준으로 100% 신청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체결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도 뭐 계속해서 매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무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주가를 조금 다시 주가가 좀 말아 올려주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이제 1대 0.5 수준의 어떤 무상증자였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뭐 중요한 거는 뭐 서진석 의장까지 포함해서 오늘 주요 이제 임원들이 또 이 매입을 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신주 배정 기준일 6월 한 10일 전에 10일 전에 이제 매수를 해놔야 되고요. 0.04주 정도 받으시려면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지키시면 무상증자는 뭐 무난하게 이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락 효과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권리락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이 경향이 물론 있거든요. 과거에 뭐 이 무상증자 관련주들 굉장히 많긴 한데 공구먼 뭐 이런 친구들 과거에 여기 이제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쭉 이제 되돌림이 나와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때도 뭐 할 때 1대 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의 그 뭐냐 권리락 이 초기 가격 이상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셀트리온의 지금 이제 주가 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가매도 구간입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엄청난 지금 가매도 구간이거든요. 여기 가매도 구간이고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셀트리온의 이 주봉상 가매도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난 2017년도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이때 과매도 구간을 겪고 나서 대세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대세 상승.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코로나 시절 요때 이제 한번 상승 주고 쭉 빠졌을 때 요때 이제 2020년도에 과매도 구간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빠질 때 그때 셀트리온 뭐 이것저것 악재들이 막 나올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요때 우크라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과매도 구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 한 번 더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이제 RSI 지표상으로는 매수 신호도 딱 뜨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부터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손이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한번 뭐 내가 여기서 이제
잡아갖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갖고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직전 고점까지 뚫어내면서 갈까? 뭐 여기에 대한 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은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 추세를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요 상단 라인까지는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가 아니죠. 사실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거를 뚫어내는 것을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 흐름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을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랑 그리고 대주주 셀트리온 홀딩스의 매수세가 기타 법인 창구로 해서 이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투신 보험 다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주요하게 봤을 때는 거래원 상으로 봤을 때 JP 모건, 모간 서울, 시티그룹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있겠죠. 지금 그 골드만까지 포함해서 요놈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를 치고 있다. 자, 거의 4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종 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모간 서울, JP 모간, 골드만, 신한증권 창구, 메릴린치 5종 세트. 공매도 5종 세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왔고 20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몇만 주, 한 150만 주, 16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쳤습니다. 요놈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쳤어요. 그리고 요놈들이 이렇게 20일 동안 매도 치면서 대차장고도 엄청 실이 늘어났었고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공매도의 어떤 비중이 조금씩 감소 추이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요거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매도의 추이가 조금씩 다운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놀림, 이 기이한 이 수급의 현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는 일단 요놈들 같은 경우는 더 매력적인 종목 다른 좀 매력적인 종목들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불확실성,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 하지만 사실 이 매출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회사 내부의 어떤 상황들은 아무래도 회사 내부인이 더 잘 알겠죠.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못 보는 이런 내재 가치, 현재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있어 갖고 경영진들은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여기에 있어 갖고 확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출 5조 자신한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이 무상증자도 그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액티브 펀드랑 이제 우리가 패시브 펀드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패시브 펀드에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지수에 있으니까 이런 금융투자 집단들의 패시브 펀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최근 들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매도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공매도의 어떤 거래 규모,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 이제 시장에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기관 공매도액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다음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근데 이게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지는 않아요. 원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거나 혹은 셀트리온의 개별 실적이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 준다라고 하면 지금 5조 달성하려면요. 지금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요.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5조를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5조까지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4.5조 정도만 되어도 이건 굉장히 선방하는 거거든요. 요 데이터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매출이 올해 3.8조입니다. 여기서 한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만 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선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5조를 한다라는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셀트리온이 상방으로 크게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9월 달부터는 저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는 9월 달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계속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사실 다 이제 트럼프 때문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던 점들이 좀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심각한 부분이긴 하지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수급들도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환율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장의 돈들은 좀 들어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아직까지 56조 정도 되는데 60조를 이제 넘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에 좀 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그 대선 후보들 관련해 갖고 과연 이들의 어떤 정책으로서 이 코스피 5천을 좀 찍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좀 실패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은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뭐가 문제인가라는 이제 주제로 해갖고 좀 글을 좀 써봤는데 결국에는 이 그 요인은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의 미흡 그리고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부족 요런 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필요한 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이런 상법 개정을 대통령이 되면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일환으로 이런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고려해야 돼.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야지 주주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집중 투표제 활성화 이런 것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너네들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단순히 주가를 올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이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를 좀 따라가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 초에 시행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이 성공 사례가 있는 정책을 따라가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코스피 5천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일단은 제 생각은 뭐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취임하고 나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서 2,085포인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무려 거의 5배 정도 갔죠. 4배 정도 갔죠. 4배 정도. 그래서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 셀트리온도 상당 부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대폭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들. 요런 것들이 이제 향후 나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뭐 감매도 구간이고 뭐 다 좋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도 뭐 쉽게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돈도 없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투자하기 싫다. 하지만 나중에 차트가 조금씩 이뻐지게 되면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뭐 딴 데서 뭐 돈을 좀 버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싼 거는 맞아요. 싼 거는 맞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17만 원 정도 됩니다. 1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 셀트리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